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드디어 통계가 나왔습니다. 23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차량이 계약이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런 궁금증이 있겠죠. 예를 들면 풀체인지된 그랜저는 과연 얼마나 팔렸을 것인가, 그 다음에 요즘에 전기차가 좀 안 팔린다던데 진짜로 많이 안 팔렸나,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는 또 얼마나 팔렸는지, 24년도에는 과연 어떤 차들이 나와서 얼마나 팔릴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판매량 탑 10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아깝게 월 평균 1만 대는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랜저가 역시 1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위는 포터입니다. 포터 같은 경우에는 디젤 단종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디젤 차량을 살려고 막판 스포트가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3위는 소렌토. 지난 여름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출시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4위는 카니발. 이 수치에서 페이스리프트 판매량은 좀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4위 9모델이 선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위는 스포티지입니다. 23년에 글로벌 판매량이 52만 대라고 하던데 실흥 시민이 52만 명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판매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타페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실출고가 좀 늦어져서 8위에 그치기는 했지만 내년 판매량이 기대가 됩니다. 셀토스는 풀체인지 코나를 잡고서는 여전히 선전했고, 그 다음에 레이와 캐스퍼의 경쟁도 굉장히 흥미로운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증가율 탑 10. 22년 대비해서 23년도에는 얼마나 더 늘었나 한번 확인을 해보면 1위와 2위는 전 모델이 워낙 끔찍한 판매량을 보였었던 코나와 산타페였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3위 또한 풀체인지로 돌아온 그랜저가 되었고요. 4위는 의외로 투싼이었는데요. 지난해 말에 진행된 페이스리프트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에서만 21만 대의 판매를 했더라고요. 자, 5위는 스포티지였습니다.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소렌토와 GV80 또한 23%, 2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스타리아와 카니발 두 차종 또한 18%의 증가율을 보였고, 페리 마지막 해까지 카니발은 선전을 좀 했습니다. 자, 셀토스 또한 코나가 풀체인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1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코나가 어지간히 안 팔렸네. 자, 판매가 많이 된 차량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랜저, 소렌토, 산타페, 카니발 등 풀체인지와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모델들이 높은 판매량을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터와 봉고는 디젤 단종이라는 이슈로 막판에 스포트가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레이, 셀토스, 그 다음에 스포티지 같은 이제 기존 모델들도 정말 많이 버틴 한 해였다고 전 봅니다. 이런 해당 세그먼트에서 쌓은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공교롭게 모두 다 기아 차량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랭킹은 뒤에서 탑 10. 제일 못 팔았던 차량 1위는 GV60이었습니다. 한 3,000대가량 정도밖에 못 팔았네요. 자, 그 다음에 2위는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인 K9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위는 G70이었죠. 자, 그 다음에 4위는 넥소였습니다. 저는 제일 못 팔았던 차량이 넥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 2, 3위의 차량들이 모두 다 수소 전기차만큼 팔지도 못한 판매량을 보인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하비가 모하비했습니다. 5위고요. 그 다음에 EV9 같은 경우가 뒤에서 6번째인데요. 지난해 여름에 출시된 EV9 같은 경우에는 첫 한 해부터 처참한 결과가 나왔었죠. 자, 베뉴는 베뉴했고, 아이오닉6 또한 EV9과 그렇게 처지가 다르지는 않죠. 자, 아반떼와 크게 밀린 K3는 올 한 해 K4가 나와서 재기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작년보다 얼마나 못 팔았나 감소율을 보였었던 차량들을 10가지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하는데, 1위는 넥소였습니다. 전기차 붐이 한창 일어나면서 22년도에는 1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보였지만 완전 반토막이 나버렸죠. 57%가 떨어졌습니다. 자, 2위는 모하비입니다. 디젤의 칼바람에 디젤 단일 라인업인 모하비가 2위가 됐고요. K9도 제네시스에서 밀려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새 차량이 3위와 4위 그리고 9위가 나왔는데, G90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나오면서 신차 특수를 누렸다가 감소율이 상당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G70 같은 경우에는 스팅어가 철수한 시장을 접수하지를 못했다. 자, 4위는 이 GV60, 그 다음에 6위의 아이오닉5, 그 다음에 8위의 EV6도 함께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기차 품질 문제 같은 것들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보이는 현상도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형 전기차가 출시가 되면서 아무래도 판매량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 다음에 좀 살펴볼 게 있다면 아반떼에서 완전 처참히 밀렸던 K3
스포티지와 약간 어정쩡한 포지션과 가격의 니로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가 작년보다 덜 됐던 차량들을 총평을 해보자면 잘 나갔던 차량들이 의외의 결과를 보인 케이스는 없었다고 좀 봅니다. 그 다음에 각 차량마다 하락된 이유는 명확했다고 좀 보고요. 특히 이제 경쟁 구도의 차량들 결과가 극명했다. 예를 들면 캐스퍼나 레이, 소렌토와 산타페 대결을 제외하곤 아반떼와 K3, 그 다음에 투싼과 스포티지, 그랜저와 K8 같은 경우가 그랬다고 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기차 고전이 좀 뚜렷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EV6와 아이오닉 5만 1만 대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GV60 같은 경우에는 넥소보다도 못한 판매량을 보이면서 자존심을 좀 구기지 않았나. EV9 같은 경우는 신차 특수는커녕 최근 할인 이슈로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할인 없이는 살 수 없는 차라는 이미지가 얻게 되었다면 이제 모델 개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전기차의 고전은 이제 안내해드린 품질 문제가 높은 가격, 그 다음에 테슬라의 가격 인하, 그 다음에 경제형 전기차의 출시 이유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올해 이제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24년도에 이제 나올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캐스퍼, 그 다음에 EV3, 그 다음에 EV4, 그 다음에 EV6가 페이스리프트가 될 거고, 아이오닉이 7으로 해서 나올 겁니다. 과연 이 신모델들이 출시가 된 경우에 어떤 결과를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경제형 모델과는 이제 큰 가격 차이를 보일 기존 모델들은 어떤 가격 책정을 펼칠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의 판매 순위를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23년도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 하이브리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와 22년도만 하더라도 전기차의 시장이 이제 활짝 열릴 것만 같았는데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침체가 좀 됐고, 자,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했는데 내연기관과 시기상조의 전기차를 연결하는 가교가 바로 하이브리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차량만 놓고 판매 순위를 확인해 볼게요. 자, 역시나 1위와 2위는 그랜저와 소렌토가 됐습니다. 그랜저가 6만 2천 대가량을 판매했고, 자, 소렌토가 5만 7천 대를 판매를 했는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엔진 라인업에도 불구하고 3위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실질적인 출고가 10월 달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쉽게 4위의 결과를 보였지만 이번 24년도에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K8 같은 경우는 전체 판매량이 좀 부진을 하긴 했지만 하이브리드 판매량만큼은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2월 한 달의 판매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는 않을까 싶은데 향후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판매량 대비해서 하이브리드의 점유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점유율 1위와 2위는 6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소렌토와 K8이었습니다. 산타페 또한 58%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아무래도 이게 디젤을 삭제하면서 엔진 라인업이 단순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랜저 또한 55%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스포티지와 투싼은 4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스포티지 이상부터 보면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하이브리드가 선택이 더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연료 효율은 당연한 거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마저 크게 낮출 수가 있으니까요. 지난 12월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처음이었었던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2월 한 달 동안에 총 5,300대를 팔았는데 그 중에 1,800대가 하이브리드로 팔린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34%의 점유율을 보였다. 자, 그렇다면 22년 대비해서 하이브리드의 판매율은 얼마나 늘었을까? 이걸 확인해야만 23년도에 하이브리드가 얼마나 대세였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보면 와, 엄청납니다. 뭐 100% 넘어가는 건 이제 기본이네요. 코나와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망작이라 증가율이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랜저 GN7 같은 경우에는 르블랑으로 이게 죽기 직전까지 선전했었던 IG 대비해서 20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렌토는 193%, 산타페도 120%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지난해보다 실적이 하락했었던 소나타마저도 네, 하이브리드 판매량만큼은 72%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대부분 높은 증가율을 보이긴 했는데 점유율 2위였던 K8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대비해서 3.6%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22년도에 판매가 제법 높더라고요. 그랜저 GN7이 출시가 되기 전에 준대형 세단 시장에서 왕노릇을 하다가 이게 잠깐 맛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하이브리드가 대세였던 한 해였죠. 전기차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듯이 과거에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불신도 컸습니다. 이젠 불신보다는 맹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23년도에 자동차 시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전기차의 멸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시장의 장악, 그 다음에 세 번째 극과 극의 신모델,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쟁 구도의 밸런스 붕괴, 이렇게 한 네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전기차의 멸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각종 품질 이슈, 뭐 테슬라 가격이나 경제형 모델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존 모델들이 처참한 수준으로 실적을 보였습니다. 24년도에는 여러 모델들이 출시가 될 건데 과연 기존의 단점들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떤 가격 정책을 가지고 돌아올지 기추가 주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하이브리드 시장의 장악. 23년도에는 하이브리드의 성장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도 하이브리드의 차량이 정말 많이 팔렸어요. 전기차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대 기아는 이미 전 모델의 하이브리드 라인을 구축 선언했습니다. 자, 24년도 말 또는 25년도 초에 팰리세이드가 2세대로 하이브리드까지 달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보고요. 차라는 상품은 다수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천년만년 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유리하겠죠. 자, 세 번째 말씀드렸었던 건 극과 극의 신모델 그랜저와 소렌토는 새로운 모델로 대박을 쳤고 카니발이나 산타페는 순항 중입니다. 하지만 K5, 그 다음에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이하의 실적을 보였죠. 투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가 될 예정인데 그러면 투싼의 판매량이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EV9은 처참할 정도로의 반응 때문에 이제 출시 반년 만에 할인 없이는 사지도 않을 차가 돼버린 것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쟁 구도와 밸런스 붕괴. 아반떼와 K3, 그 다음에 투싼과 스포티지, 그 다음에 그랜저와 K8 같이 팽팽하게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결과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24년도에는 K3의 풀체인지, 그 다음에 K8의 페이스리프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인자의 대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24년도의 시장이 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거고요. 23년도 신차 판매량을 확인을 해봤는데 24년도에는 어떤 차량들이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정말 많이 기대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